안녕하세요, 고양이에 의한, 고양이를 위한 세상을 꿈꾸는 모든 집사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 집 냥이가 TV 앞에 딱 붙어서 화면 속 날아다니는 새를 보며 채터링을 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모습이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여워서 아이고 우리 애기 심심했구나 하면서 계속 틀어주게 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쟤는 저게 가짜인 걸 알까? 그냥 바보라서 저러는 걸까? 아니면 비밀리에 조류학 박사 학위라도 준비하는 걸까? 혹시 우리가 고양이에게 TV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TV 채널은 정말 따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어떻게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작은 TV 중독자, 그 녀석의 이름과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냥님들의 스펙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고양이는 뭐다? 바로 완벽하게 설계된 소형 포식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전자에 각인된 사냥 본능은 아무리 푹신한 쿠션과 맛있는 추루가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친구들의 눈은 우리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알록달록한 색감을 즐기지만 고양이들은 주로 파란색과 녹색 계열로 세상을 봐요. 빨간색은 잘 구분하지 못하죠. 대신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도 포착하는데 특화된 동체 시력의 끝판왕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세상은 화려한 컬러 영화가 아니라 프레임이 엄청나게 높은 흑백 액션 영화 같은 거예요. 화면 속에서 빠르게 휙휙 지나가는 것들이 바로 이들의 사냥 본능 스위치를 딸깍하고 켜는 거죠. TV는 이 작은 사냥꾼에게 거실 한복판에 나타난 디지털 사냥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들은 왜 그렇게 TV에 열광하는 걸까요? 특히 특정 장면에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바로 사냥 시퀀스에 있습니다. 고양이의 사냥은 발견 주시 추적 공격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TV 속에서 작은 새가 날아다니거나 쥐가 잽싸게 움직이는 장면은 이 사냥 시퀀스의 첫 단계인 발견과 주시를 완벽하게 자극합니다. 고양이의 뇌는 저거 뭐지? 먹잇감인가? 라는 신호를 보내고 즉시 동공이 확장되고 귀가 쫑긋 세워지며 화면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수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갈고 닦아온 본능의 발현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냄새에 저절로 코를 킁킁거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즉, 고양이가 TV를 보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우 진지하게 가상 사냥 훈련에 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파에 누워 TV 보는 양님을 보며 저 팔자 좋은 녀석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녀석은 지금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우리와 똑같은 TV 화면을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플리커 융합 주파수 플리커 퓨전 프리퀀시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눈이 깜빡이는 빛을 연속된 영상으로 인식하는 능력인데 인간은 보통 1초에 60번, 68Hz 정도의 깜빡임까지 영상으로 인지해요. 그래서 요즘 TV나 모니터 주사율이 68Hz, 122Hz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고양이는 무려 7실 88Hz, 심지어 100Hz까지도 깜빡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주 부드러운 영상으로 보는 구형 TV 화면이 고양이 눈에는 마치 클럽의 사이키 조명처럼 번쩍번쩍 끊겨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집사야, 눈 아프니까
저거나 꺼라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최근에 나오는 고주사율의 LCD, LED, OLED TV들은 고양이의 눈에도 충분히 부드러운 영상으로 보입니다. 혹시 우리 집 냥이가 유독 TV에 관심이 없다면 TV가 너무 구형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최신형 4K TV를 사달라는 냥님의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킬러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집사님들이라면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새, 다람쥐, 물고기 3대장이죠. 유튜브에 캣TV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관련 영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 이 동물들일까요? 첫째, 크기가 작습니다. 고양이에게 이들은 완벽한 한입거리, 즉 이상적인 사냥감의 크기죠. 둘째, 움직임이 빠르고 불규칙합니다. 새의 날갯짓, 다람쥐의 재빠른 움직임, 물고기의 유형은 고양이의 동체 시력을 최고 수준으로 자극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은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최고의 트리거거든요. 셋째, 소리가 결정적입니다. 새의 지저김, 작은 동물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는 시각적 자극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는 청각이 매우 예민해서 화면은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도 흥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전용 TV 채널들은 대부분 이러한 동물들의 소리를 매우 현실감 있게 담아내죠. 결국 고양이에게 최고의 TV 프로그램이란 작고 빠르고 맛있는 소리가 나는 생명체들이 나오는 자연 다큐멘터리인 셈입니다. 시각적 자극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청각적 자극입니다. 고양이의 가청 주파수 범위는 인간보다 훨씬 넓어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고주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 벌레가 날갯짓하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고양이 TV 영상들이 유독 새소리, 벌레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소리들은 고양이의 뇌에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눈으로 목표물을 확인하기 전에 귀로 먼저 위치를 파악하는 사냥꾼의 습성이 TV를 볼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고양이들은 화면은 거의 보지 않고 스피커 근처에 귀를 바싹 갖다 대고 소리에만 집중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것처럼요. 따라서 고양이에게 영상을 틀어줄 때는 음소거를 하거나 배경음악이 너무 큰 영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의 소리, 즉 날거드의 사운드가 풍부한 영상일수록 고양이의 만족도는 높아질 겁니다. 사운드바까지는 아니더라도 TV 스피커의 먼지 정도는 한번 닦아주는 집사의 센스를 보여주자고요. 여기서 집사들의 오랜 궁금증이 하나 나옵니다. 과연 우리 고양이는 TV 속 새가 진짜 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때로는 헷갈려 한다입니다. 고양이는 매우 똑똑한 동물입니다. 그들은 화면 속 대상에게서 냄새가 나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며 3차원적인 깊이감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화면을 향해 달려들기보다는 안전한 거리에서 관람하는 자세를 취하죠. 하지만 사냥 본능이 극도로 자극받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리고 경험이 적은 고양이일수록 화면 속 대상을 실제 사냥감으로 착각하고 TV 스크린을 향해 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냥냥 펀치로 스크린을 마구 때리거나 TV 뒤를 샅샅이 뒤지며 사라진 새를 찾기도 하죠. 이건 고양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본능이 이성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면서 가짜인 줄 알면서도 비명을 지르는 것과 비슷한 심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만큼 몰입도가 높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고양이의 특성을 파고들어 이제는 캣TV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유튜브에 Videos for Cats라고 검색하면 수백만 개의 영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8시간 동안 다람쥐만 나오는 영상, 10시간 동안 새만 나오는 영상 등 그 종류도 다양하죠. 이런 영상들은 고양이의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기 위해 철저히 고양이 맞춤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메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고양이의 눈높이에 맞춰 촬영하며 새나 곤충의 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어떤 채널은 아예 고양이 행동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콘텐츠를 만들기도 해요. 이는 실내에서만 생활하며 무료함을 느끼기 쉬운 고양이들에게 아주 훌륭한 환경 풍부화, environmental enrichment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냥할 대상이 없는 아파트에서 고양이는 쉽게 무기력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캣TV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거죠. 추루만 사주지 말고 가끔은 냥님을 위해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한 편 구독해주는 센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고양이에게 TV는 무조건 좋은 걸까요?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죠. 좋은 스크린 타임과 나쁜 스크린 타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은 스크린 타임이란 집사가 함께하며 고양이의 반응을 살피고 적절한 시간, 하루 25분, 30분 동안만 시청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V 시청을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집사와의 놀이 시간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나쁜 스크린 타임은 집사가 외출한 사이 고양이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는 고양이에게 과도한 자극을 주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냥감을 잡을 수 없다는 좌절감이 쌓이고 심한 경우 신경과민이나 공격적인 성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TV는 육아의 필수품인 뽀로로가 아닙니다. 고양이에게 TV는 잠깐 즐기는 디지털 간식이지 하루 종일 먹는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냥님을 TV 좀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쁜 스크린 타임의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좌절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나타났다가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TV 속 새와 물고기는 고양이에게 최고의 사냥감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앞발로 스크린을 때리고 TV 뒤를 찾아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극심한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사냥은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어야 만족감을 느끼는 본능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소되지 못한 사냥 에너지는 엉뚱한 곳으로 분출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고양이를 공격하거나 집사의 발목을 물거나 밤에 미친 듯이 우다다를 하는 등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것을 정화 행동, Redirected Behavior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냥이가 TV를 본 후에 유독 예민해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스크린 타임이 녀석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TV는 죄가 없어요. 잘못 활용한 집사 탓이죠. 자, 이제부터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바로 하루 종일 TV 켜놓기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고양이가 혼자 있을 때 심심할까봐 혹은 분리불안을 완화시켜줄까봐 TV나 캣TV 채널을 하루 종일 켜놓고 외출합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는 휴식과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생의 고양이들은 사냥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거나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시끄러운 소리와 번쩍이는 화면에 노출되는 것은 고양이의 휴식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신경을 곤두서게 만듭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차라리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백색 소음을 작게 틀어주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TV는 고양이를 위한 부모가 아닙니다. 고양이가 원할 때 스스로 켜고 끌 수 있는 리모컨 조작 능력을 터득하기 전까지는 TV는 집사에 감독해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제공하는 특별 활동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잘못된 콘텐츠 보여주기입니다. 고양이는 움직이는 건 다 좋아하니까 액션 영화나 스포츠 중계를 틀어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인간을 위한 콘텐츠, 특히 폭발음, 총소리, 갑작스러운 고함, 빠른 화면 전환이 가득한 영상은 고양이에게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고양이의 예민한 청각에 이런 갑작스럽고 큰 소리는 천둥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란한 화면 전환은 고양이의 눈에 엄청난 피로감을 줍니다. 고양이에게 좋은 콘텐츠는 따로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새나 작은 동물이 나오는 자연 다큐멘터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영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고 화면 전환이 부드러우며 배경음악보다는 자연의 소리가 주를 이루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의 취향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즐길지 몰라도 우린 양님에게는 동물의 왕국이 최고의 블록버스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린 양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 채널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세요. 세 번째 실수는 스크린과의 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파에 편안히 앉아 TV를 보지만 고양이들은 종종 스크린 바로 앞까지 다가가 초밀착 시청을 즐기곤 합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TV를 보면 눈이 나빠진다는 것은 우리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죠. 고양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고양이의 시력 구조가 인간과 달라 직접적인 손상이 덜할 수는 있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번쩍이는 화면을 계속 보는 것은 눈에 상당한 피로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자파나 열기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겠죠. 반대로 TV가 너무 멀리 있거나 작아도 문제입니다. 고양이의 시력은 원거리에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화면 속 작은 물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보통 고양이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화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리, 대략 1-2m 정도를 권장합니다. 고양이가 너무 스크린에 붙으려고 한다면 TV 앞에 장애물을 두거나 간식으로 뒤쪽으로 유인하는 등 적절한 거리 유지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TV를 어떻게 활용해야 고양이의 삶에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인터랙티브 TV 타임, 즉 상호작용하는 놀이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TV를 그냥 켜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함께 놀이의 일부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TV에서 새가 날아가는 장면에 맞춰 집사가 레이저 포인터나 깃털 장난감을 스크린 근처에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화면 속 가상의 사냥감과 현실의 장난감을 연결하며 사냥 본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불태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놀이의 마무리입니다. TV 시청이 끝날 때쯤에는 고양이가 실제로 잡을 수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어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깃털 장난감을 격렬하게 흔들어주다가 마침내 잡게 해주고 그 보상으로 맛있는 간식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고양이는 사냥감을 잡지 못했다는 좌절감 대신 사냥에 성공했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TV는 그저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편일 뿐, 진짜 본편은 집사와의 즐거운 장난감 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집냥이들에게 TV는 지루함을 달래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야외의 고양이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냄새를 맡고 새로운 소리를 듣고 사냥할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을 만나며 다양한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사는 고양이의 삶은 단조롭고 지루하기 쉽죠. 매일 똑같은 가구, 똑같은 장난감, 똑같은 풍경. 이런 환경은 고양이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 활용된 TV는 고양이에게 창밖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창문 역할을 합니다. 숲속의 새들, 초원의 다람쥐, 바닷속 물고기 등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적, 청각적 자극은 고양이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물론 실제 창밖을 관찰할 수 있도록 창가에 캣타워를 놓아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은 환경이라면 캣TV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고양이의 디지털 산책,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고양이가 TV를 정말 즐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양이의 바디랭귀지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TV를 즐기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꼬리끝을 살짝 살랑살랑 흔든다. 이는 흥미와 집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둘째, 채터링을 한다. 캬캬캬 하고 짧게 우는 이 소리는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 내는 흥분의 표현이죠. 셋째, 동공이 커지고 귀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한다. 완전히 몰입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편안한 식빵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로 시청한다. 경계심 없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인다면 당신의 고양이는 지금 최고의 냥플릭스 타임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억지로 시청을 방해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과몰입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이름을 불러주거나 장난감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고양이가 TV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위험 신호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즉시 TV를 꺼야 합니다. 첫째, 꼬리를 바닥에 탁탁 내리치거나 털을 곤두쓰고 꼬리를 부풀린다. 이는 극도의 긴장, 불안,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하악질을 하거나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린다. 화면 속 대상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몸을 낮추고 숨을 곳을 찾거나 아예 다른 방으로 도망가 버린다. 현재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넷째, 과도하게 그루밍을 하거나 시청 후에도 계속 안절부절 못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TV 시청이 진정되지 않는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고양이가 TV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예민하거나 겁이 많은 고양이에게 TV는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냥이의 성향을 존중하고 만약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억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로봇이 아니니까요. 만약 우리 고양이가 TV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시각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TV 말고도 아주 많으니까요. 가장 좋은 대안은 바로 창문입니다. 창계 캣타워나 캣해먹을 설치해 고양이가 편안하게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날아다니는 새, 지나가는 사람들, 흔들리는 나무잎은 그 어떤 4K 고화질 영상보다 생생하고 흥미로운 리얼캣 TV입니다. 둘째, 퍼즐 피더나 노즈워크 장난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간식을 숨겨두고
고양이가 스스로 냄새를 맡고 머리를 써서 찾아먹게 하는 이 놀이는 사냥 본능을 충족시키고 지루함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새로운 장난감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장난감은 금방 질리기 마련이죠. 깃털, 공, 바스락거리는 터널 등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로테이션으로 제공해 신선한 자극을 주세요. TV는 수많은 환경 풍부화 옵션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 냥이에게 맞는 최고의 놀이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집사의 역할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혹시 TV 브랜드나 종류에 따라서도 고양이의 선호도가 달라질까 하는 엉뚱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양이는 인간보다 훨씬 높은 플리커 융합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 주사율 H에 낮은 구형 브라운관 TV나 저가형 모니터는 고양이 눈에 심하게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여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120Hz 이상의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최신 게이밍 모니터나 OLED TV는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양이의 선호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의 밝기나 명암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어두운 곳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밝은 화면보다는 적당한 밝기의 화면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고양이는 이런 미세한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냥이가 특정 TV나 모니터 앞에서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화면이 녀석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만족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냥님을 위해 최고 사양의 TV를 장만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네요. 고양이는 TV를 혼자 보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보는 것을 좋아할까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동물이지만 많은 고양이들이 집사와 함께 TV 보는 시간을 즐깁니다. 이것은 TV 내용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집사와의 유대감 형성 과정에 가깝습니다. 집사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TV에 집중하고 있을 때 고양이는 집사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이때 슬그머니 다가와 무릎에 앉거나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고양이에게 큰 안정감과 소속감을 줍니다. TV 소리는 일종의 백색 소음 역할을 하고 집사의 청아, 심장박동은 최고의 자장가가 되죠. 즉, 고양이에게 함께 TV 보기는 콘텐츠 소비 행위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존재와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휴식 시간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 냥이가 TV를 보는 우리 옆에 다가와 잠이 든다면 이 녀석 드라마 내용이 지루한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녀석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 중일 테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 하나를 깨부수고 가겠습니다. 바로 우리 고양이는 게을러서 TV만 봐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고양이의 본능에 대한 완벽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고양이가 화면 속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사냥꾼 DNA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내 환경에서는 사냥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TV는 그 억눌린 본능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인 셈이죠. 오히려 아무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고양이가 더 우려스러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력과 우울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냥이가 TV 속 다람쥐를 보며 엉덩이를 실룩이고 있다면 아이고, 저 게으름뱅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사냥꾼 오늘도 열일하는구나 하고 칭찬해 주세요. 녀석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즉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진지한 노력을 존중해 주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냥님을 위한 완벽한 홈 시네마를 만드는 방법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콘텐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새, 곤충, 다람쥐 등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이 나오는 화면 전환이 부드럽고 자연의 소리가 풍부한 영상을 선택하세요. 둘째, 시간을 정해주세요. 하루 15분에서 30분. 집사가 함께 있을 때만 보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셋째, 거리를 확보해 주세요. 고양이가 화면에 너무 다가가지 않도록 최소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시켜 주세요. 넷째, 상호작용을 더해 주세요. TV 시청을 장난감 놀이와 연결하고 놀이가 끝나면 반드시 장난감을 잡게 해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시켜 주세요. 그리고 보상으로 간식을 주는 것 잊지 마세요. 다섯째, 존중해 주세요. 만약 고양이가 TV에 흥미를 보이지 않거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면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창밖 구경이나 다른 놀이로 대체해 주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한다면 TV는 고양이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TV를 보는 고양이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 냥님은 단순히 소파에 퍼져 있는 감자튀김이 아니라 디지털 사냥터에서 훈련하는 고도로 숙련된 사이버 헌터였던 거죠.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해서 TV를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애물단지가 아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장난감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녀석들이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보든 박스를 미친 듯이 물어뜯든 새벽 3시에 우다다를 하든 우리는 이 푸시스트의 티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작은 몸으로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그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더 크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다른 집사에게 공유하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TV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이상하고 엉뚱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상상도 못할 기상천외한 답변들을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